25번 문제입니다.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불일치 문제고요. 자, 도표가 이렇게 있고 보시면 문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니까요. 일단 도표가 뭐에 관한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줘야겠죠. Preferable chatbot platforms by age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연령대로 나눠져 있고요. Prefer, 선호하는 건데 able이 붙었죠. 선호하는, 더 좋아하는 챗봇 플랫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worldwide users in 2019. 전 세계의 이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연령 구분이 나옵니다. 자, 봤더니만 Generation X에 해당하는 게 40부터 59, Millennials에 해당하는 게 25부터 39, Generation Z에 해당하는 게 age 18부터 2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자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MZ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 MZ 세대는 사실 우리나라식 표현이긴 해요. 밀레니얼의 M을 땄고요. Z세대의 Z를 땄는데 지금 10대들은 Z세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의 10대들은 알파 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자료가 지금 2019년도라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야? 한 5년 정도 밀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플랫폼의 종류들이 나눠 있습니다. 데스크탑 웹사이트. 데스크탑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본체가 있는 컴퓨터, 그 컴퓨터로 들어가는 웹 화면을 말하는 거고, 메신저 앱스 하면은 요즘에 뭐 쓰시나요? 여전히 뭐 카카오, 깨똑이 국민 플랫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동안 뭐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한다, 내지는 뭐 페이스북을 썼다 등등등. 요즘에 뭘 쓰는지 모르겠네요. 네, 모바일 앱스. 요새는 뭐만 했다 하면 앱을 깔라 그러죠. 네, voice assistant devices, 음성 보조 장치? 네, 뭔지 모르겠어. Siri 같은 건가요? Hey Siri 이런 건가요? Bixby 이런 거. 가끔 쌤의 패드도 아이패드라서 이게 시리가 아무 때나 막 튀어나와요. 엿듣고 있다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 싶으면은 생뚱맞게 막 튀어나오는데 그럴 때 얌전하게 종료 이러면은 안 들어가더라고. 이거 되게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쌤은 희한해. 좀 강하게 단련시켜놔서 그래. 꺼져! 라고 하면은 딱 들어갑니다. 네, 뭐 그렇고요. 자, 그다음 모바일 웹사이트, 모바일로 들어가는 웹사이트가 있더라라는 건데, the respondents were allowed to choose multiple platforms. 이건 뭐냐면 이 응답자들이 복수 응답을 할 수 있게끔 multiple platforms 여러 가지 다수의 복수 응답을 할 수 있게끔 허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선호하는 거 있으면 다 표시해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진한 색이 가장 연장자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중간에 비어 있는 기둥 이게 이제 밀레니얼, 그다음에 빗금 쳐져 있는 게 Z 세대가 되겠고요. 지금 이 제너레이션 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X 세대예요.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좀 젊은 삼촌, 젊은 이모, 좀 큰 언니, 큰 오빠 이게 밀레니얼. 그다음에 우리 언니 오빠 Z 세대. 나는 알파 세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시죠. 쌉소리를 길게 했네. 간단한 문제여서. 자, 일단은 볼게요. 뭐에 관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괄적인 거니까 그냥 쓱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주죠. 자, percentage of preferable chatbot. 아까 똑같습니다. 선호하는 챗봇의 어떤 그 percentage, 비율을 보여줘요. 연령별로. Categorized by Generation Z, Millennials and Generation X. 볼 거 없죠? 자, 1번 봅니다.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X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애기들이랑 가장 어르신들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prefer desktop websites. 자, 데스크탑 웹사이트 바로 가세요. 자, 여기에서 자, 어르신과 베이비들이 가장 높습니까? 응? 이게 뭐라 그랬어? The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잖아요. While Generation Z had the highest percentage for messenger apps. 반면에 Z 세대들은 가장 높은 percentage를 차지했어요. 메신저 앱에서. 메신저 앱에서 Z. 이거는 맞아. 자, 근데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 나왔어? 쌤이 잘못 체크했구나. 밀레니얼은 가장 애기가 아니에요. 가장 애기이고 싶었나 봐. 자, 밀레니얼과 X세대가. 그래. 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88. 자, 나머지 보세요. 76, 51, 41, 19. 제일 높죠? 100.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둘이가 아주 상위권 탑이지 뭐. 맞네요, 1번은. 자, 2번 갈게요. In Generation Z, Z세대에게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preferred mobile apps. 자, 모바일 앱 선호한다. 요거죠. 라고 한 Z세대들은요. was more than twice. 2배나 더 많아요. 자, 뭐의 2배가 많냐면 that of those who preferred voice assistant devices. voice assistant device를 선호한다 라고 한 것에 비해서 2배 정도 많더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비교급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들어가 보시죠. 내용 볼게요. 자, Z세대입니다. Z세대는 B급이에요. 78. 여기는 33. 곱하면 얼추 66이 2배니까 2배 이상 되는 거 맞죠? 얘도 맞습니다. Z세대만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more than twice라고 하는 요 2배라고 하는 표현 있죠.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게 배수사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표현에서 중요한 게 that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의 쓰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써주는 게 이 지시사거든요. voice assistant devices를 선호한다 라고 말한 사람의 그것보다 2배야. 그럼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이 그것은 뭘 가리키겠어요? 앞에 있는 the percentage. 비율이 2배야 라는 겁니다. 즉 앞문장에서 나온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명사를 써주는데 이때 써주는 대명사가 that 이라는 거 뭐일 때? 네, 비교급 표현에 있어서 네, 2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어법 문제로 봤을 때 3번 갈게요. 메신저 앱은요. 자, 메신저 바로 보세요. 메신저 앱 여기 있다. 자, 메신저 앱은요. was the only platform, 유일한 플랫폼인데 where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preference for it sank lower and lower from generation Z to millennials to generation X. 여기 나온 것 중엔 제일 복잡한 것 같다. 그죠? 유일한 플랫폼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유일하냐면은 선호하는 응답자의 이 비율 자체가 lower and lower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때까지 Z세대에서 밀레니얼로 갈 때 줄어들고 또 밀레니얼에서 X세대로 가면 줄어들고 계속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지 하향세인지 이게 유일하게 뭘까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죠? 메신저 앱이요. 메신저 앱 가봐. Z에서 줄어들었네. 그 다음 M에서 네 줄어들었네. X로 갈 때. 근데 이 패턴이 흐름이 유일합니까? 네, 유일하네요. 옆집은 거꾸로 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얘는 뭐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고 얘는 다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일무이한 패턴인 거 맞습니다. 맞고 4번 갈게요. The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millennial and generation X respondents. 자, point gap between 뭐 저쩌고 가만 who preferred mobile apps. 이 모바일 앱을 선호하는 X세대 응답자와 밀레니얼 응답자 사이의 이 갭 차이가요. was larger than the percentage point gap between the same two groups for voice assistant devices. 음성 지원 이 장치에서 두 그룹 사이의 갭. 이거보다 the larger than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2가지 비교할게요. 첫 번째는 모바일 앱, 두 번째는 voice assistant devices.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랑 X세대 2개 비교하는 거죠. 그 갭 차이가 누가 더 크다고? 모바일 앱에서 나는 게 훨씬 더 크게 난다고. 그런지 봅시다. 모바일 앱이랑 voice assistant devices. 모바일 앱이랑 자 여기서 누구만 본다고요? 밀레니얼 세대랑 X세대. 자 여기 요만큼 나요. 얼마나 나요? 숫자 산수 때려봐. 네 11. 자 여기는 얼마나 나요? 대충 한 13.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더 크다. 더 크다. 뭐가 더 크냐? 모바일 앱에서 나는 격차가 더 크다. 자, 숫자로 따져보자면 얘는 11 정도고 얘는 13 정도니까 모바일 앱에서보다도 voice assistant devices 여기서 나는 격차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larger than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smaller than 하든지 아니면 이 표본이 바뀌어야겠죠. 모바일 앱이 더 큰 게 아니고
voice assistant devices에서 나는 갭이 더 큰 거거든. 쌤 지금 해석이 너무 빠른가요? 잘 따라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네.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다. 이거 좀 산수를 요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M세대랑 X세대랑 보시면 몇 차이 납니까? 네, 빠르게 11. 여기는 얼마? 13. 그럼 누가 더 갭이 더 큰 거야? 보이스 쪽이 갭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모바일 앱이 보이스 어시스턴 앱보다 더 갭 차이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라고. 여기를 smaller로 바꿔주란 이야기입니다. 자, 5번 갈게요.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preferred mobile website. 자, 모바일 웹사이트를 선호해요 라고 한 percentage가 was the lowest in all the age groups. 전체 연령, 전 연령에 있어서 가장 최저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바일 웹사이트 응답자 비율, 모바일 웹사이트, 그렇죠. 17, 가장 적죠? 19, 가장 적죠? 31도 가장 적네요. 그렇습니다. 5번은 맞고 정답 4번.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너무 후두루 마두루 막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알아들었으리라 믿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도표 내용 일치 문제는 앞서 나온 설명문 세부 내용 일치 문제랑 똑같아요. 네,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런 데서는 틀리면 안 돼요. 참고로 여기 25, 26, 27, 28 전부 다 세부 내용 일치 문제고 여기는 쉬어가기, 점수 주기, 보너스 구간입니다. 다 1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가뿐하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26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번입니다. 호세 사람하고 뭐라고요? 네, 사람하고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네,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네, 불일치 찾고 요게 불어가 나왔네요. 네, 프랑스어 나왔어요. œuvre라고 합니다. 전체 작품 읽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안 하던 발음 하려고 하면 장애가 생긴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셔라. 자, 보기가 한글일 때는 빠르게 보라고 했죠. 재정적인 이유로 고등학교 공부 그만뒀어. 돈 때문에 공부 그만뒀어. 독서에 흥미가 생겨서 공립도서관 자주 방문했어. 신문사 편집자로 일하고 출판사에 12년간. 포르투갈이 배경인 소설로 세계적 인정. 소설뿐만 아니라 시, 수필, 희곡 또한 지필. 뭐 대충 내용만 보면은 이 사람도 거의 초2에 가깝죠. 위인전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쌤 위인전이랑 자서전 이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자서전은요. 말은 자서전인데 본인이 쓰는 경우가 잘 없고요. 다 대필자가 있죠. 그리고 위인전은 너무 그 시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많이 미화되고 각색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인전을 보면은 꿈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리감이 생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루트를 밟아서 뭘 하든지 다 이렇게 막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고 이 7.8기의 이 엄청난 성공 이러고 있는데 난 뭔가 상대적인 그죠? 그래서 쌤은 위인전과 자서전 이 두 가지는 좀 거르고 패스하는 편인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끔 책을 볼 때 책 날개에 저자의 양력이 쫙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루트로 쭉 이 길을 걸어왔는가는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라는 직업은 뭐 엄청나게 막 위인에 해당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쭉 이렇게 몸담아 왔던 분야들이 때때로 되게 재미있게 읽힐 때가 있거든요. 전공이랑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데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어떠한 이력을 거쳤는지 보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단 말이에요. 현실감이 있어요. 위인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아무튼 네, 호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세라고 해서 조세호 아닙니다. 호세라고 읽어주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라는 사람은요, was born in, 태어났습니다. 우리 태어나다라고 할 때 항상 be born in, 수동형으로 써주는 거. 자, 이거는 너무 기초적이니까 1922년에 태어났어요. 자, 어디에서? 그때가 다 그러하듯 언제나 늘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To a family of farmers, 농가에서 태어나는데요. In a little village north of Lisbon, 리스본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 뭐 항상 보면은 대도시 출신들 아니죠. 자, 소도시. 불은 들어오니?
물은 잘 나오니? 뭐 이런 데에서 다 출생을 해 보면은. 자, 볼까요? For financial reasons, 어떤 금융, 경제적인 이유로다가 he abandon 포기한 겁니다. His high school studies, 고등학교 공부를, 학업을 포기하고 중단하고는 and worked, 일을 하죠. As a mechanic, 정비공으로 일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 있을까요? 재정적인 이유, 이게 financial reason이 되겠죠. 고교 공부 그만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머케닉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죠? At this time, 이 시기에 he acquired a taste for reading. 어떤 독서, 거기에 어떤 취미, 흥미가 생겼어요. taste라는 거는 취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미 들렸어요. acquired a taste. 뭔가 여기에 좀 기호가 생기게 됐어요. 자, 푹 빠진 겁니다. 그래서 started to frequent a public library in Lisbon in his free time. 시간이 남을 때마다, 자유시간일 때마다 리스본에 있는 여기가 공공도서관이죠. 공립도서관에 종종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started to라고 하면 여기로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한 거예요. 됐죠? 이 얘기는 나오죠? 어디에? 독서에 흥미가 생겨서 공립도서관을 자주 방문했다. 여기서 자주라는 말은 이 frequent란 말이 자주란 뜻이죠. After trying different jobs, 다양한 직업을 시도한 끝에 in the civil service, 능력도 좋아. 바로 공무원으로 점프하죠. 고등학교를 안 가고 도서관을 들락거리다가 갑자기 공무원이 됐어. 와. 지금 저기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있는 저기 공시생 여러분, 좀 봐봐요. 공립 도서관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공무원이 되어 있는 거야. 단 시대적 배경이 1922년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요. 이 위인전이라는 건 이렇듯 우리의 현실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 컵밥 먹은 세월을 고증을 못 해준다는 거. 어쨌든 he worked for a publishing company. 바로 또 공무원이 됐는데 또 바로 또 어디로 갑니까? 출판사로 가버려요. For 12 years. 12년간. And then as an editor of newspaper. 근데 잠깐만 출판사로 갔다며. 근데 그러고 나서 editor. 그것도 무려 편집장이야. 근데 뭐의 편집장이냐면 newspaper의 편집장이에요. 뭐 신문사 이름 알 바 없고 디아블론지 디아리온지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엄청난 문장인 거예요. 그죠? 도서관을 들락거리다가 그냥 공무원이 됐고요. 그러다가 직업을 옮겼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출판사에서 12년 동안 일하게 됐는데 눈 떠보니까 어느 신문사의 편집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했던 그 누구의 명언보다도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위인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너희들은 왜? 네, 됐습니다. 자, 갑시다. 신문사의 편집자로 일한 후 출판사에 12년. 전후 관계가 바뀌었네. 아유, 문제 참 치사하게도 됐다. 출판사 12년이 먼저고요. 그 다음 신문사로 옮긴 거예요. 여기 순서 보시면 네, 쌤이랑 수다 떨면서 다 익혔죠? Publishing Company, 여기 출판사예요. 여기 12년 동안 일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뉴스, 신문사의 에디터로 간 겁니다. 전후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나왔고요. 나머지도 그냥 해석은 해볼게요. Between A and B죠. 무서워라. 75년과 80년 사이에 이게 뭡니까? 사람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죠. Supporting himself.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제기형을 씁니다. 자, as a translator. 이번엔 뭐가 됐어요? 통역사, 번역가. 정확하게 통역사는요, 말을 옮기는 거죠. 언어를 바꿔서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interpretator라고 말을 하고요. translator 하면은 번역가예요. 글을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 능력도 자동 탑재가 되나 봐. 여러분 공립도서관 다니세요?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after his literary success in the 1980s, 1980년대에 그의 어떤 문학적인 성공이 있고 난 다음에 literary 하면은 문학적인이란 뜻이죠. He devoted himself,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기 때문에 제기형을 써준 겁니다. 헌신했어요. Devote oneself to, 어디에 헌신했냐면 his own writing, 자기 자신의 글쓰기, 작품에 몰두했어요. 헌신했어요. 자, 그래서 he achieved, 성취했죠.
worldwide recognition.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어요. 1982년에 with the harmonious love story. sorry, harmonious가 아니고 humorous. 유머가 있는 그런 러브 스토리인 발타자르의 블라블라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A novel set in 18th century Portugal. 18세기 포르투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네요. 나오죠? 포르투갈 배경인 소설로서 세계적인 인정.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의 oeuvre, 이거 불어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체 작품은요. 자, 이거 읽으려고 애쓰지 마라. Totals 30 works. 총 합계 30작품. 자, 책 한 권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뭐 그냥 국숫가락 뽑듯이 그냥 뭐 글쓰기 시작했는데 30권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and comprises not only novels, 자, 소설뿐만 아니라 but also poetry, essays and drama. 시나 에세이, 자전적인 소설 내지는 수필이죠. and drama. 희극에까지도 다 이 포함을 하더라. comprise는 포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잘하질 않아. 장르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30개 정도의 작품을 또 했네. 소설, 시, 수필, 희곡 못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더 파보면은 나중에 또 더 있을 것 같죠? 응? 또 뭐 숨겨둔 재능 있으면 또 다 불어봐. 그죠? 네. 여러분들 위인전 많이 읽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실용서적 같은 거 하나 딱 펼쳐가지고 그 책을 집필한 사람의 양력을 좀 보세요. 어느 한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그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책 한 권 써내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능력치의 한계를 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너무 이 사람의 생애가 비약적이잖아. 그리고 배경이 1922년이라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너무나 손쉽게 지워졌던 시절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할 말이 너무나 많아서 사례를 다 들진 않겠지만 그냥 과거에는 누구나 그냥 원하기만 하면 됐던 일들이 지금은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이런 자격 저런 자격 애를 써도 너희들이 들어갈 문은 없어. 그리고 문 꽝 닫아버리고 밖에서 그냥 무한 대기해 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점점 발전하고 팽창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 이 사람이 태어난 건 이 사람의 운인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죠? 이미 성장이 극에 달해서 그것도 수많은 버블과 인플레이션으로 쌓아 올려진 그죠? 거품 같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축소되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문 두드리려고 하여도 기회가 주어지질 않죠. 뭐 혹자는 그렇습니다. 21세기 머리털 나고 단군 이래 지금까지 돈 벌기 쉬운 때는 없다라고. 물론 과거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 경로로도 돈을 버네? 이렇게도 돈을 버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단순히 이제 부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그런 것이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직업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근데 현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업의 이동 자체가 막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쑥쑥 커나갈 수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위인전은 반쯤 재미있는 가공 소설 정도로 읽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흥미를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그 수능에 출제되는 항상 이 세부 내용 일치에 등장하는 분들은 아주 극적인 케이스들만 나와요. 이 정도는 돼야지 위인이지 뭐 이런 사람들만 나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27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Scottish Day Trip Package에 관한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계속해서 불일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문이 제일 쉽지 않나요, 여러분? 숨 돌리기가 좀 좋죠. 자, Scottish Day Trip Package. Day Trip이니까 뭐 당일치기 여행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글 보기가 나와 있죠? 그럼 먼저 보세요. 한글 보기를. 출발지 돌아오는 장소 같다. 한 그룹당 40명. 예약 확정되면 이메일. 환불 위해서는 하루 전까지 취소. 늦게 도착하는 여행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고 나서 그 다음 안내문 보는 겁니다. Don't miss the chance. 자, 이건 낚기 위한 항상 광고 문구 같은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기회요? To soak up the spirit of Scotland. 스코틀랜드의 이 정신, 이 정기, 이 spirit 이런 것을 soak up. soak up은 이게 흡수하는 거거든요. soak. 그래서 이런 걸 쫙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 한정판이야. 약간 그런 느낌. 홈쇼핑에서 초조하게 만드는 문구가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느낌. A full day trip. 이게 이제 하루 주행이라는 여행인 거죠. Through the Highlands. 이 하일랜드로 가는 이 full day trip은요, is waiting for you. 여러분을 기다려요. The depart at. depart란 단어 중요합니다. 출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start랑 똑같아요. 아침 7시, 눈 뜨는 게 아니고 7시에 출발한다고요. 어디에서? From the Highland Tour Office. 이 오피스, 이 사무실에서 출발을 하고요. It returns, 돌아오죠. Around 9 p.m. 이때 around를 쓴 거는 정확하게 9시에 올지 9시 전후로 올지 모르니까 대략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To the original departure point. 원래의 출발지로 돌아옵니다. 오전 아침 7시에 갔다가 저녁 9시경. 와우. 토탈 14시간 정도 되는 아주 긴 여행이 되네요. 자, 스케줄에 관한 건데 출발지와 돌아오는 장소 같죠? 어디서 출발해요? 이 투어 오피스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원래 출발지로. 그러니까 맞고요. Details 봅시다. Max of 40 people per group. 이 per라고 하는 단어 중요하죠? 뭐뭐당. 그러니까 한 그룹당 40명이 맥스야. 맥시멈이야. 40명은 안 넘어. 그 말입니다. Minimum age. 최소 연령은 5세. price는 150불. per person. 여기도 per가 나오죠? 인당 150불. 어린이라고 짤 없어. 다 똑같아요. 150불이면 얼마 정도 되죠? 환율이 1,000원이라고 치면 15만 원. 지금 환율로 따지자면 한 18, 19만 원 정도 될까나? 그죠? 당일치기 여행의 비용인데요. 뭐 이용하는 뭐 교통수단이 없는데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저렴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뭐 그걸 따질 필요는 없겠고. 한 그룹당 40명까지 참여할 수 있죠? 네, 맞죠? 맥시멈. 자, 그다음 booking 같습니다. booking 하면은 예약이란 뜻이에요. book 예약하다. Only online booking is available.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요. You'll receive an email once your booking is confirmed. 자, 일단 여러분들의 예약이 확정이 되면 is confirmed. 되면은 이메일 받을 것이야. 확정 즉시 이메일 받을 겁니다. 자, 그 내용 있습니까? 네, 3번 있죠? 예약이 확정되면 이메일 받을 거다. 자, 그다음 for a refund 환불을 위해서 cancel at least 2 days before the tour departs. 자, 최소 이틀 전에는 취소하세요. 이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최소 이틀 전 취소. 이거 예약 환불 규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거 안 지키는 양아치들 너무 많아요.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쌤 최근에 경험했던 썰 풀어줄까? 열흘 전에 예약 취소하려고 하는데 돈 안 돌려준다고 했던 사장 아저씨랑 한바탕 했어. 네. 심지어 여행사도 이틀 전에 취소하면은 환불해 주는데. 그죠? 참고로 스터디 카페는요. 학원업이랑 상관이 없어서 그 어떤 허가나 신고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업자를 내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 직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키오스크에 어떤 환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항상 찍어서 캡처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기권 결제할 때 좀 주의를 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터디 카페가 사라져도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알 수가 없고요. 내가 중도에 이용에 변동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해줄 것인지 결제하기 전에
네,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가서 불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 참고로 신고와 허가에서 허가가 훨씬 더 조건이 빡셉니다. 허가는 정부 기관에서 이것을 해도 좋다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가 업종은 통제가 되고 있는 거야, 철저하게. 그 업종의 수와 그 업종의 행태와 뭐 여러 가지. 근데 신고는 말 그대로 나 이거 하는데요, 할 건데요 라고 신고만 하면은 그래 해라 라고 하는 게 신고인데 자유롭은 그만도 못합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 서류 갖춰서 내고 나면 끝. 뭘 해도 상관없다. 그 어떤 법에서도 자유롭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불을 위해서는 출발 하루 전? 이건 좀 너무한다. 출발 하루 전이면 이미 그 여행사에서도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틀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루 전 아니고 이틀 전.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트 참고를 보시게 되면 The tour will not hold back. 이 여행은요. hold back for tourists 하게 되면 기다려주는 거 이 자체가 hold back. 지연하고 보류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여행자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데 who arrive at the departure point late. 이 출발지에 늦게 오는 여행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정시 땡 하면은 아침 새벽 7시에 득달같이 출발할 거니까 늦게 오면 너님이 알아서 와. 자,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late는 부사로 쓰였고요. 하나 단어만 조금 더 챙겨주자면 여러분들 late라는 단어 자체가 늦은, 늦게 형용사 부사형이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lately가 되죠. 얘는 뜻이 완전 다르다. 얘는 최신의, 최근의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하나 알아주시고요. 자, 마무리 28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 문제 Junior Chef Class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네, 항상 보시면요. 계속해서 불일치하는 걸 묻다가 요 마지막에 가서 일치를 묻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JR은 Junior의 약자예요. Junior, 어린이. Chef Class인데 보기 먼저 보자고요. 자, 이번 주의 메뉴는 아이들이 선택한다. 비용에는 앞치마가 포함되지 않는다. 피자 반죽 밀기는 30분간 진행. 부모 혹은 보호자는 수업 동안 현장에 머물러야 한다.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확인해 볼게요. 자, Professional Chef인 스콧 고메이즈는요. 자, offers 제공합니다. 쿠킹 클래스를요. 자, 왜? To provide your children 여러분의 자녀에게 provide A with B 하려고요. A에게 B를 제공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Hands-on experience and happy memories. hands-on 하면은 손으로 가지고 해보는 거니까 이게 직접 체험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손으로 직접 해보는 그런 경험과 행복한 어떤 memories, 추억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쿠킹 클래스를 준비했어요. He has picked a pizza for the menu this week. 자, 이번 주에 그라는 건 앞에 있는 이 프로 셰프인 스코트가 피자를 골랐다는 겁니다. 이번 주의 메뉴로. 됐죠? 자, 1번 보세요. 이번 주의 메뉴 아이들이 택했습니까? 아이들이 택하지 않았어요. 셰프 지 맘대로 정했어요. 1번 아니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Details, date, 날짜입니다. Tuesday, May 14th, 2024. 아까 날짜 얘기는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Place, Rosie Community Center Cafeteria 넘어가고 Available for children ages 6 to 12. 6세에서 12세. 이게 다 junior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연령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보기를 보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건 다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cost, 비용입니다. $20 per child includes all ingredients, chef hat, and apron. 자, 20불이죠? 아이당 20불인데 이게 포함을 하죠. all ingredients,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해요. 이때 ingredients는 이제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피자 만들 때 뭐 도우도 필요하고 치즈 필요하고 그 위에 토핑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재료비를 다 포함하고 여기다가 셰프 햇도 주고 요거 and apron, 앞치마도 주죠. 그죠?
이런 거 따로 돈 주고 사라 그럼 빈정상하잖아. 아예 그냥 참가비에다가 다 포함시켜버리는 겁니다. 요 내용이 어디 나왔나요? 비용에는 앞치마가 포함되지 않는다? 앞치마 포함이었죠. 얘도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보죠. schedule. 자, 굉장히 어린이에 맞추어서 20분 간격으로, 여긴 또 40분이네. 여긴 30분이고. 자, rolling pizza dough. 일단 반죽을 롤링 하는데 한 20분 잡았네. 자, 롤링 이야기 있죠. 피자 반죽 밀기는 30분? 아니고 20분. 되게 지엽적이죠? 자,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 없겠다. 시간 얘기 안 나오니까. 자, 노트 볼게요. 자, 전화하십시오. 뭐 하려면? To register. 등록을 위해서 여기로 전화하시고요. A parent or guardian. guardian은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부모일 수도 있겠고, 엄빠일 수도 있지만, 할빠일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이모 삼촌일 수도 있고, 아무튼 보호자가 있겠죠? 아니면 친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 어른이 책임자가 인솔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must stay, 머물러야 된다고요. on site, 현장에. during class,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장에 머물러야 돼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정말이지 이 어른들의 손길이 많이 가는 때입니다. 알아서 스스로 혼자서가 안 돼요. 픽업하고 라이딩하고 그죠? 스탠드업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코앞에 모든 인프라가 있는 밀집된 도시 지역, 뭐 서울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저기 미국 어디, 뭐 캐나다 어디, 호주 어디 이런 데는 정말 아이 혼자서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갈 수 없지만 학교에서도 아이가 혼자 등교를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자가 동행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교할 때는 뭐 스쿨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든지.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머물러야 된다. 4번 맞네요. 자, 5번에 Since parking space is limited. 언제나 늘 하는 말이죠. 네,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BPP. 한정된 거예요. limit은 제한시키다니까 주차 공간이 의지가 있어서 지가 제한을 시키나? 아니죠. 제한적이고 제한된 거죠. 그러니까 콤마 ing 분사 구문이죠. 순차적으로 쭉 갑시다. public transportation을 좀 제발 이용하라고. 그죠? 즉 public transportation의 이용이 is recommended. 추천됩니다. 권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거고.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쌤은 개인적으로 네,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주 일찌감치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차가 아니어서 그렇지. 운전을 한 거는 꽤 일찌감치 20대 초반에 했다.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살짝 무면허. 자, 근데 20대 중반에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간헐적인 운전이니까 장롱 면허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죠? 어디 여행 가면은 렌트카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쌤 그때 코로나 초창기에 거의 포비아 정도 수준의 공포를 느꼈거든요. 이런저런 외국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도 많고 국내 뉴스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사실 외신을 보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막 뉴욕시의 아수라장 이런 것들 코로나가 초창기에는 치사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걸렸다 하면 중증호흡기 질환으로 빠져서 가족들이 마지막을 보지 못한 상태로 이별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이러면은 뭐 흔한 감기, 독감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게 그만큼 지금은 유행성이 굉장히 이게 활발해진 반면에 치사율이 엄청 낮아진 상태이고요. 초창기 코로나는 걸렸어? 이러면은 나이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습득했을 당시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섰던 기억이 나고요. 그 마스크, KF94 마스크 하나에 3,000원. 그리고 인당 2매 한정. 그래서 그때 쌤이 안 그래도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쌤 목이 좀 잘 잠기고 목이 약한 편이거든요. 아프면 무조건 열감기가 오고 그런 스타일인데 황사라던가 미세먼지 때문에 구비했던 마스크가 있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코로나가 더해졌잖아.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마스크를 최대한 구하고 또 구하는데 코로나가 좀 한풀 꺾이고 난 다음에 집에 도대체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있지? 라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한 1000장은 쟁인 것 같더라고. 그만큼 사람의 생존 본능은 어마무시하다. 참고로 쌤은 백신을 안 맞고 싶어도 안 맞지 아니할 수 없는, 그래서 반강제적이라고 봐야겠죠? 3차까지 다 맞았는데 쌤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 3차 괜히 맞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맞고 나서 걸렸거든요. 네, 걸리고 황천길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고생 개고생을 했어요. 누가 뭐 코로나 잠깐 열감기 한번 스치고 지나간다고 누가 그런가.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백신이 믿을 만한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그 어떤 몸에서의 그 신체 반응을 일으킬지, 이 어떤 복병으로 지금 내 몸에 작용을 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다 때려 맞았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버틴 걸 보면 과연 이게 맞은 게 의미가 있는 건지도 싶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유행병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는 없었던, 그것도 전혀 새로운 그런 유행병이 출몰했을 때 굉장한 공포심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 공포심이 전부 다 마스크에 투영이 돼가지고 그때 산 마스크 아직도 잘 쓰고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박스로 있어요. 박스로 아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니? 몰라 나도. 오늘은 좀 ABCD, ADHD 문제를 지금 너무 많이 해설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해설을 좀 마무리하려고 달려봤습니다. 오늘은 28번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다시 이제 29번 문제 해설부터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